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사법시험 기껏 합격해서 하는 일이 김건희 방탄이냐? 라는 거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미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와 유사한 동종의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나왔는데, 이 두 건의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원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뭐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임죄 적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게 기존 판례라든지 법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 뭐가 법리하고 충돌이 되느냐 하면은요. 사실 이겁니다.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정책 집행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요. 원래 애시당초에 배임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허가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학원을 하나 하겠다. 학원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 허가를 내달라고 관청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다 쳐요. 그러면 어찌 된다? 학원 허가를 내주겠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럼 저는 그 학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한테 학원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저한테 이득을 준 게 되죠. 그럼 걔는 지금 검찰식의 논리대로 하자면 뭐가 된다? 배임을 한 게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라든지 행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배임죄 적용을 안 합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거는 배임죄 적용을 안 해요. 만약에 이걸 배임죄로 하게 되면요. 최은순이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지어서 판 거 있잖아. 공흥리 아파트. 그거 다 배임이에요.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2년인데 사업기간을 넘겨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했고 그나마 사업기간 연장 허가도 안 냈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역시 이건 배임이에요. 다 배임이야, 다 배임. 근데 그 배임죄로 잡아넣는 거 봤어요? 없잖아. 왜? 정책 결정, 인허가,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배임죄를 적용을 안 해. 예? 여러분 혹시 그 배임죄 적용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시장, 군수, 도지사가 배임죄 잡혀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례 자체가 없어요. 나 진짜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어째? 나 진짜, 아우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배임죄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정책 결정, 집행 이거를 배임죄라고 그러면요. 각종 민자고속도로 전부 다 배임죄 돼요. 진짜예요. 공기업 민영화 말할 것도 없어요. 전기료 인상도 배임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전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예, 민영화 됐죠.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잖아. 전기료 인상을 하게 되면. 그죠?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민간기업은 이익을 보죠. 가스도 마찬가지야. 가스 요금 올리면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민간기업, 서울도시가스 이런 거 전부 다 이익을 보죠. 서울도시가스 이거 민간기업이에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 배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기업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은 경영상 판단이라 그래가지고 배임죄 적용을 안 합니다. 이 배임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 손해가 생기면 전부 다 배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임죄 적용 범위를 줄입니다. 경영상 판단 이런 것부터 내가면서 그래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해 왔어요. 신동아, 유상증자로 부실기업 되살려도 배임죄? 아니, 배임죄지. 왜? SK그룹 본사는 피해를 보고 부실기업은 얘는 살아났잖아. 그랬으면 뭐야? 배임죄지. 예. 한경은 이렇게 해요. 아예 과감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배임죄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지들도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한경이 지금 거의 한경하고 동아 이 두 개가 이재명 배임죄로 구속하라고 제일 많이 설치고 있을걸? 응? 자, 심지어 금태섭이라는 사람, 금태섭 의원 옛날 이 사람 뭐라 그랬다? 배임죄 폐지하자고 자기 스스로 주장을 했다고. 즉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한동안 거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주장했어. 윤석열도 뭐라 그랬다? 배임죄 폐지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재명한테 그 배임죄는 다 걸어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참, 이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머니투데이 대놓고 봐. 윤석열이 아마 배임죄 폐지할 거라고 이런 기사까지 썼어. 언제? 작년 6월에. 배임죄 폐지한대. 배임죄 손본대. 봐.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지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갑자기 입장 바뀐 거예요. 왜? 이재명한테 적용된다 이거지. 못된 것들이지. 뭐예요 이거? 여기서 쫙 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를 딱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언론하고 검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 언론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임죄로 이렇게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장을 처벌하는 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난리가 난다라는 거 검찰도 알고 언론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검찰 내부에서 서로 공소장 안 쓰려고 그랬대. 공소장이 170장인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다? 지들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좀 맞춰보려고, 끼워 맞춰보려고 막 억지를 쓰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도 굳이 지들도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 쓰면서도 힘들었는데 굳이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하죠.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심지어 이게 그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넘겨 건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뭐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다. 사실 지금 윤석열 일당이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치는 이유, 검찰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이유는요.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고 이재명을 괴롭혀야지 이게 김건희 특검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정의당 중에서 청년 정의당인 간 애들, 그 또라이들, 걔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김건희 특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이재명 출석 이것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 얘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웃기는데 어쨌거나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노리고 지금 나오는 게 검찰의 영장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억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 목적은 딱 그거 하나인 거죠.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재명을 괴롭혔는데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수사가 끝나면 뭐라 그러겠어? 야, 저 못된 새끼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괴롭히더니 영장도 못 쳤네. 에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런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도 지금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거지만 딱 시기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지금 이재명 영장만 아니면 지금 김건희 특검 쪽으로 이미 모든 관심이 다 쓸려갔을 거고 사람들 다 생각하잖아요.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면 김건희 특검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다른 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이재명 영장으로 들어간 거야.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대표적인 놈들이 뭐다? 그 정의당, 그다음에 청년정의당에 가는 애들이에요. 난 솔직히 청년정의당에 가는 애들, 얘들은 더 이상한 놈들이더라고. 걔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자들이래. 개뿔 사회주의가 뭔지는 알긴 알아? 야, 진짜 웃기는 놈들이 다 보겠네. 아니,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들 등을 치는 자본가, 노동자 등 치는 자본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게 주가 조작범들이잖아요. 노동자의 등을 치는 주가 조작범, 가장 악질적인 자본가들, 그런 자본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그게 사회주의자야? 야, 사회주의자 다 얼어 죽었다. 사회주의자들 다 굶어 대졌나? 어디서 사회주의를 우는애? 지들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그런데 함부로 쓴다고? 뒤통수 아프네. 여러분, 사회주의자가 왜 사회주의자인 줄 아세요? 소셜리스트잖아. 소셜이 뭡니까? 사회죠, 사회. 사회주의자입니다. 리스트.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하고 개인을 가장 괴롭힌 게 누구냐? 왕이죠. 국가였어요. 왕과 국가였다고. 그때는 왕이 곧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국가가 개인을 가장 많이 괴롭혔어. 개인의 자유를 가장 방해한 것이 바로 국가와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국가하고 왕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국가와 왕을 없앴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국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국가를 없애면 안 되는구나. 작게나마 남겨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 외교, 국방, 치안 이런 것만 맡겨놓자. 나머지는 함부로 간섭 못하게 막고 요것만 최소한의 국가만 남겨두자. 요게 있죠. 요게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에요. 자유주의의 개념이에요. 국가를 최소한의 규모로 남겨두자. 이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아니야. 국가는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최소한으로 남겨둔다고 해도 국가는 자꾸 규모가 커지게 되고 권력은 강화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국가를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힐 거야. 왕이 아니라도. 자, 맞죠? 예.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자, 임금을 대신하자 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소셜리스트가 된 거야. 네이션 대신에 거버먼트 대신에 소셜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게 소셜리스트예요.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산주의자는 공산이 뭐다?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공동체주의자예요. 꼼면이에요. 꼼면. 커뮤니스트가 이제 공산주의자. 이거는 뭐다? 사회도 필요 없고 공동체,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하면 돼. 요 얘기였다고요. 자, 좋습니다. 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가지고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청년정의당 얘네들 자 사회주의자라며 소셜이라며 국가를 폐지하고 소셜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사회주의자라며. 그런데 국가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숨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가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그런 자들 봐주자고? 야, 그게 소셜리스트야? 또라이 같은 놈들 어디서 개뼈 따고 쥐뿔도 모르는 얼치기들이 진짜. 아이고. 소셜리스트가 가장 증오하는 자들은 자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가 중에서도 노동자의 등을 치는 자본가, 정상적인 건전한 사회의 뒤통수를 때리는 악덕 자본가, 이들이 소셜리스트의 최대 적입니다. 그냥 자본가 자체가 적이 아니라, 건강한 자본가가 적이 아니라 악덕 자본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건전한 사회의 뒤통수를 때리며 심지어 다른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자본가. 그리고 주식시장이 뭡니까? 우리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미들의 돈을 쪽쪽쪽 빨아가지고 지들의 배를 불린 자. 그게 악덕 자본가. 그게 주가 조작. 그게 김건희. 근데 그거를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청년정의당이 옹호를 한다고? 놀고 있네. 니들 사회주의, 아이고, 진짜. 아이, 그냥,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아이씨. 심상정의가 설치니까, 아우, 이런 것들이, 아우, 씨. 아우. 아우, 열받아. 에휴, 참, 에휴. 성질 납니다. 예. 조창호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보기님, 역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보기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예. 자, 자, 김보라님, 네, 들어오셨고요. 그렇군요. 네. 이평화님, 느무리님, 이끌림님, 이렇게 다들 오셨네요. 다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요새 제가 제 이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들도 좀 늘어나시네요. 예. 제가 평소 때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당황스럽네요. 예. 우리 스패너님들, 예, 이분들, 빨리, 해주세요. 예. 누가 여기 김어준 김어준 씨를 욕한 사람도 있었나요? 왜 욕하죠? 자. 하여튼 제가 참 답답스러운 게 최근에 청년들 진보 사회주의자다라는 등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죠.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대장정 계열의 운동권 그룹들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얼빠진 새끼들이 있었죠. 예. 솔직히 그 새끼들 붙잡아서 나 물어보고 싶어. 노동자들이 이따구로 탄압하는 윤석열을 너 정말 지지하고 싶었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만요. 성공회 대학교에 윤소영 교수가 있죠. 윤소영 교수. 예. 윤소영 교수가 대장정 걔네 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됐대요. 그러니까 윤소영 교수는 지금도 윤석열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노땅
나이든 교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망든 교수, 그 교수가 좌지우지하는 그 얼치기들, 자신들의 사고나 어떤 시각은 하나도 없고, 그 나이든 교수가 이거라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거라면 저렇게 따라가는 걸 얼치기들이 그런 윤석열 지지한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치매가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주가 조작범을 사회주의자가 지지한다고? 하여튼 뭐 그렇죠.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